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중간인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 속에 도로 통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북상하던 태풍 장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소멸이 되었죠. 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한 번 더 이제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11,3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11,800달러를 만약에 지킨다면 전고점 테스트가 가능하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1,8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내며 안정을 되찾는다면 단기적으로 전 고점 경신을 위한 돌파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11,500달러 선 분기점이 무너진다면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 흐름을 나타내며 새로운 지지 구간을 탐색할 것이고, 새로운 최후 방어선은 11,000달러 선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12,150달러 선에서 저항을 맞고 단기적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덩달아 매수세도 약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이 12,100달러 선에서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아직 11,800달러 선 지지는 유효하며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애널리스트의 의견과는 달리 11,800달러 선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 11,500달러 선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1,000달러까지 하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움직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 미 S&P 500 지수는 0.46% 상승, 나스닥은 0.29% 하락, 다우 지수는 0.98% 상승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과연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지, 금의 가격 또한 어제 큰 하락을 보였던 걸 보면 금과의 상관관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웨일 얼렛에서 535억 원 상당의 3,793 BTC가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봇 웨일 얼렛이 535억 원 상당의 3,793BTC가 이동을 했다 보고를 했는데, 네,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이죠. 네,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네요. 네, 지난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암호화폐의 상승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교가 되었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스토트 플로우, 그리고 트랜잭션 등등 많았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MV, RV 지표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MV는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 RV는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이 이동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을 합산하여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추정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네, 현재 이 MV, RV 지표 또한 불마켓을 암시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노드 단기 MV, RV 지표가 비트코인 불마켓 암시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MV, RV 단기 수치가 불마켓 당시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데이터를 보면 최근 비트코인 MV, RV는 1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앞선 2017년 불마켓 초기 당시 단기 MV, RV는 1.25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MV, RV는 1.25에 근접해 있다. 이에 대해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MV, RV 단기 지표가 불마켓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MV, RV는 1 이상은 역사적으로 불마켓의 이제 신호로 볼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들을 보면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2017년 말 이어졌던 초강세장과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현재 유동성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모습도 볼 수 있는 만큼 더욱 높게 상승하는
불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VRV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웹 트래픽 또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트래픽이라 하면 접속자 수라고 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웹 트래픽이 증가를 했다. 7월 상승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월 시장이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웹사이트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업체 ICO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020년 7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픽이 전월 대비 평균 13%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거래소에서는 6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가격의 상승 기대치도 있겠죠. 네, 오히려 감소한 거래소도 있다고는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바이낸스, 네, 1위에 바이낸스가 9% 증가를 했고 2위에 코인베이스가 18% 증가를 했네요. 네, 3위에 비트맥스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역사적으로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했었는데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지금의 가격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생각보다 빨리 올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네,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이 미 전역에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한다 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 같은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는 실망으로 그레이스케일 TV 광고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 거의 없었다. 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전역에 송출할 TV 광고가 공개된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디크립터에 따르게 되면 법정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광고 영상의 주를 이룬다. 특히 암호화폐는 물론 그레이스케일의 핵심 상품 비트코인 투자 신탁 즉 GBTC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 GBTC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30초짜리 광고의 대부분이 교환 매개로의 돈의 역사를 짚어본 뒤 오늘날의 법정화폐, 각국 통화, 당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할 때라는 결론과 함께 끝났다고 하는데 오직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름이 불과 몇 초 화면에 표시되는데 그쳤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양적 완화 정책이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대중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암호화폐의 작동 원리, 디지털 화폐가 왜 필요한지 30초짜리 동영상에 주저리 떠들어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커뮤니티 반응 중 양적 완화와 암호화폐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 기업이 광고를 한다는 행위 자체, 그 자체가 이슈가 되어 대중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인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미 증시 상장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공개 매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SK증권에서 매입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추천 종목에 놓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네, 뉴욕 증시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사 중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더블록 등 미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컨설팅 소프트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자산 분산 전략의 일환으로 21,454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가격으로 이제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규모이죠. 네, 앞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회피 전략 차원에서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에 12개월간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주주들에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 CEO 같은 경우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매입은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자산 분산 전략의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신뢰할 수 있다. 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죠. 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발표한 11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9.12%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거죠. 네, 이와 관련해 브래드 걸링하우스 리플 CEO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말했었지, 암호화폐가 금처럼 빛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디지털 자산으로의 다각화 움직임은 대담하고 눈부시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매입한 첫 회사지만 절대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굉장히 축하하는 말을 보낸 것이죠.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상승세를 내비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거의 냉전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전 세계 글로벌 상황 속에서 그 CBDC 암호화폐가 이제 배경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CBDC 또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1년 뒤, 2년 뒤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커져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84포인트로 전날 대비 오히려 6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극단적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84포인트 굉장히 높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하락함에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싸졌다, 더욱더 사놔야겠다, 개수를 늘려야겠다, 네, 이러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금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7% 하락했습니다. 하나로 134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4.8% 하락하며 44만 7천원대. 3위의 XRP가 6.4% 하락하며 33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알트코인들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런가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60.4%로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